이 사건 후 어린 건축가들이 호되게 당했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천만에 이것은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다. 랑베르시에 씨는 한마디 꾸짖지도 않고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 뒤론 일체 말이 없었다. 잠시 후 누이를 상대로 껄껄거리며 크게 웃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다. 랑베르시의 목소리는 멀리서도 잘 들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처음에 두려웠던 일이 무사히 되자 우리들도 그만 태연해져 버린 것이다. 우리들은 따로 또 나무 하나를 심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들끼리 호들갑스레 수도다 수도를 되풀이하면서 전번나무의 가련한 최후를 몇 번이고 회상해 보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따금씩 갑작스런 영웅심에 사로잡혀 아리스티데나 또는 브루투스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될 때도 있었는데 이번 것은 틀림없는 내 허영심의 최초의 발현이었다. 우리들의 손으로 수도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 큰 나무와 경쟁하여 끝꽂이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게는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되었다. 10살의 나는 30살의 시저 못지않게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던 것이다. 이 호두나무와 이와 관련된 작은 이야기의 기억은 지금도 매우 똑똑히 남아있어 계속 회상되곤 한다. 1754년 내가 저네버를 여행한 가장 즐거운 목적의 하나는 보세로 가서 어릴 때 놀던 가지가지 기억에 남는 것들, 특히 그때 이미 1세기의 3분의 1의 나이를 먹었을 것으로 생각되던 정다운 호두나무와 다시 만나는 일이었다. 계속 내 신변을 귀찮게 굴며 내가 내 몸을 어찌 해볼 수 없게 만든 이 일 때문에 나는 끝내 그 희망을 이룰 시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기회가 이 뒤로 다시 내게 오리라고는 거의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욕망에 대한 기대를 버린 적은 없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랑스런 땅으로 돌아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 그리운 호두나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눈물을 물처럼 뿌리게 되리라. 전에보도 돌아와서 2, 3년은 장차 무엇을 시킬 것인가 결정이 될 때까지 외삼촌 댁에서 지냈다. 외삼촌은 아들을 공학 방면으로 돌릴 생각이었으므로 제도를 조금 배우게 하고 또 유클릿 기하학의 초보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나도 함께 공부해서 완전히 익히게 되었고 특히 제도의 흥미를 느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나를 시계공이나 변호사나 목사 중의 하나로 만들 생각이었다. 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좋았다. 설교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재산에서 나오는 약간의 수입을 형과 내가 나누면 그것으로 내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그 해로 당장 급히 결정지을 필요도 없었으므로 외삼촌들 집에 그대로 있으면서 별다른 일도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비싼 밥값을 치르고 있었다. 외삼촌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놀기를 좋아하는 분으로 의무를 위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는 점은 아버지와 꼭 닮아서 우리들에게는 거의 상관하는 일이 없었다.
외숙모는 철저한 신자라 우리들의 교육에 대한 주의보다는 찬송가나 부르고 있고 싶어 하는 여자였다. 우리들은 거의 완전한 자유에 내버려 둔 채였으나 결코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언제나 떨어지지 않는 두 사람은 서로가 만족해하며 같은 또래의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았다. 한가에 있을 때 잊기 쉬운 나쁜 버릇에도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평생을 통해 이처럼 바쁜 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행한 것은 우리들이 열중하고 있는 놀이는 모두가 우리들을 계속 집안에 붙들어 놓는 것뿐이어서 거리로 나가고 싶은 생각조차 일지 않는 것이다. 우리들은 새장, 피리, 연, 북, 집, 종이총, 돌팔매, 활 등을 만들었다. 나이 많고 마음씨 좋은 우리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어 회중시계를 만든다고 할아버지의 연장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종이에 마구 글씨를 갈겨 쓰기도 하고 선화를 그리기도 하고 그 위에다 옅은 색, 짙은 색을 칠하면서 물감을 되는 대로 마구 써버리는 것이 특히 재미있었다. 깡바 꼬르타라는 이탈리아 약장사가 저네브에 왔다. 우리는 한번 보러 갔었으나 또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꼭두각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우리도 꼭두각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자의 꼭두각시는 희극 흉내를 냈으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인형을 놀릴 희극을 만들었다. 나팔이 없어서 보리시넬의 목소리를 내느라고 목을 쥐어짜며 소리를 흉내내어 이 멋진 희극을 해냈다. 집안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억지로 참아가며 구경해 주었다. 그러나 베르나르 삼촌이 어느 날 집에서 거의 독특하고 멋있는 가락으로 아주 훌륭한 설교를 읽어준 뒤부터 우리들은 희극을 그만두고 설교의 문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도무지 흥미가 없다. 그 점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철없는 시절에 벌써 자기의 시간과 자기라는 것의 한계선을 긋고 버릇없이 마구 놀고 싶은 생각을 거의 갖지 않은 점으로 보아 우리들의 최초의 교육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나를 알아줄 것으로 믿는다. 우리들은 친구를 만들 필요는 조금도 없었고 그런 기회마저 등한히 했다. 산보할 때 지나가면서 그들의 노는 것을 바라보아도 부러운 생각도 없고 그 틈에 끼고 싶지도 않았다. 우정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 있었으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취미라도 같이 있기만 하면 더없이 즐거웠다. 우리들은 서로 너무나 떨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눈을 끌었다. 사촌은 무척 키가 큰데 나는 아주 작아서 꽤 우스운 짝을 이루었다. 그의 휘청거리는 호리호리한 몸에 구운 사과 같은 조그마한 얼굴, 엉성한 태도, 얼빠진 걸음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을 샀다. 그에게는 그 지방 사투리로 바르나 버르도나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우리들이 한 발만 밖으로 나가면 주위에는 바르나 버르도나라고 놀리는 소리뿐이었다. 본인은 나보다도 예사로 참았다. 나는 화가 나서 마구 대들려고 했다. 그것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오히려 바라는 바였다. 나는 때리려고 덤벼들다가 오히려 얻어맞았다. 사촌은 안타까운 듯이 기를 쓰고 편을 든다.
그러나 기운이 없어 주먹 한 대로 벌렁 넘어진다. 그러면 나는 미친 듯이 날뛴다. 나도 실컷 얻어맞기는 했지만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르나 버르도나 쪽이었다. 그러나 나는 화도 나고 오기도 있고 해서 사태를 악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쫓아올까 겁이나 그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